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이나 30년 넘은 스님이나 똑같이 자신의 죄를 밝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 주는, 우리 불교에서의 스님들의 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용서예요. 제가 이제 출가를 했을 때가 19살인데 절에 와가지고 되게 좋았던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막 출가를 하고 머리를 깎았는데 전부 다 이제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학생들한테 이렇게 어른들은 반말로 하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근데 출가를 하고 나니까 어느 누구도 반말을 안 해요. 심지어는 오랫동안 수십 년 수행했던 스님들도 행자님, 물론 이제 연세 아주 많으신 분들은 행자 이리 와봐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고, 어쨌든 되게 신도분들 어느 분 한 분도 함부로 하는 이가 없고, 되게 이제 곧 스님 될 사람이니까 존중과 뭐 존경까지는 아니라도 이게 항상 존중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이게 되게 느낌이 좋다. 우리 스님들은 결국은 이런 법상까지 올라와야 될 이제 위치에 이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오랜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미리미리 존경받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 게 교육 같은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 보면 아침마다 종성을 하거든요. 종성. 개송 하나 읊고 나무아미타불 하고, 옛날에는 이거를 뭐 한 30분씩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의식이 좀 짧아져 가지고 금방금방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성도 역시 큰 스님 만들기 위한 훈련이다. 왜냐하면 큰 스님 되면 뭘 해야 돼요? 개송을 읊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무아미타불도 잘 해야 돼. 그 우리 불자들도 다 같이 합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종성을 많이 해놓으면 큰 스님 되고 나서도 그 개송을 읊는데 서투름이 없고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스님들이 뭐 이렇게 이건 리더십 교육이야, 이거 잘 배워라고 말씀은 안 하셔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훌륭한 스님들을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을까, 불교의 리더십 교육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원에 다닐 때 되게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저는 이제 직기사 강원에서 공부하고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몇 가지 장치가 거기도 들어있어요. 스님들은 이제 중강을 뽑거든요. 뭐냐면 먼저 저녁 때가 되면 다음날 발표할 거를 공부했던 스님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산통을 흔들어요. 산통이라는 게 뭐냐면 대나무 통에 산까지, 숫자가 써진 산까지를 하나씩 구멍 하나 뚫어놓고 넣어놔. 스님이 우리 때는 한 30명 있었기 때문에 30번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 이렇게 흔들어서 뽑아. 7번 나왔다. 그러면 이제 7번 되는 스님이 그날 낮에 공부한 거를 정리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저녁 때 스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토론이 이루어져요. 그럼 다음날 되면은 어저께 발표를 했던 스님이 한번 또 흔들어. 그러면 촥 나오잖아요. 강의 시간이요. 쫙 나오면 이번에는 6번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6번 스님이 강의실에 스님들 앞자리 가서 앉아야 돼요. 강의를 해야 돼. 원래 강의를 가르쳐주는 강사 스님은 따로 계신데, 스님은 뒤로 물러나 계시고 그냥 학인 중에 한 명이 강의를 해야 돼요. 강의를 다 마치고 나면 질문도, 질의응답도 받고, 근데 이제 강사 스님은 뭘 해주시냐, 근데 완벽하게 잘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점, 또 잘못 해석한 점들을 일러줘. 그러면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계속 해야 돼. 강의 준비를 매일 해야 돼. 이거를 한 3, 4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의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법문이 갑자기 왔다 그래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운 것보다는 내가 남을
가르쳐줬을 때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성취가 빠르고, 그래서 그런 교육 자체가 그것도 역시 리더십 교육이다. 여기서 또 한 발짝 더 나간 절이 있었는데 거기가 통도사예요. 통도사에는 당시에 월화 종정 스님께서 계셨는데, 거기 교육 방식이 뭐냐면 경반이 되면 이 통도사 정멸보공 그 법상이 있어요. 그 법상에는 주지 스님이나 종정 스님, 방장 스님, 율주 스님, 요런 이제 통도사의 큰 스님들이 가서 앉는 자리인데, 가서 법문을 하는 자리인데, 이제 출가한 지 한 3년 차 되는 스님들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5분 동안 법문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밑에는 방장 스님, 주지 스님 쫙 앉아 계셔. 연세 드신 스님들이. 그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거를 해야 돼. 가서 5분 동안. 그래서 또 본인이 배운 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혼나는 스님들도 있어. 끝나고 나면 이제 뭐 때문에 혼나냐? 가서 주장자를 들더니 땅 치고는 이 도리를 알겠느냐 하고 이제 내려오는 거야. 본인도 모르면서 뭘 알겠느냐라고 물어봐. 그래갖고 그런 스님들은 이제 혼나는 거지, 내려와서. 어쨌든 큰 스님들 앞에서 법납 이제 3년 차에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서 강의를 해본다는 거, 굉장히 그 스님이 훌륭한 스님으로 자랄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통도사 스님들이 법문도 잘하고 포교도 잘하고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이 밑바탕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 영기 스님이나 재현 스님도 저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법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일부러 권하는 거예요. 법상에 올라와서 앉아봐라. 지금은 약간 세상이 바뀌었어. 자꾸 스님들이 법상에 앉으려고 안 해. 그러더니 책상에 앉아. 그러더니 똑같이 앉아. 그거 안 되는 거야. 원래 법문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단 법석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들판에 법의 자리를 만들어야 돼. 약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바위나 평상이나 놓고 스님을 더 높은 자리에 올려야 되고, 밑에 방석이나 없으면 마른 건초라도 깔아서라도 조금 더 폭신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 당시 때부터 있던 법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법을 설하는 사람은 자꾸 낮은 자리에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부처님이 그러라고 말씀 안 하셨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법을 설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옛날 큰 스님들이 이렇게 앉았었던 법상을 치우고, 잘 사용 안 한다고 테이블 놓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다. 스승은 뭘 좋아하겠어요? 당신의 제자가 훌륭하게 자라서 높은 법상에서 훌륭한 법문을 하는 것을 즐기지, 스승님이 앉았던 자리에 제가 감히 앉을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 법상에는 앉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가는 거를 좋아하겠어요? 뭘 좋아해? 훌륭한 제자 길러내는 게 스승의 도리인데. 그래서 지금도 점점 자꾸만 스님들이 낮은 자리로 가는데, 잘못된 배움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착각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가 높은 자리에 와서 이렇게 법상을 해보니까, 법상에서 법문해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한 분 한 분 다 눈이 마주쳐. 저분이 지금 딴 생각하는구나. 저분은 졸고 계시구나. 저분은 집중하고 계시네. 이런 것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이 낮은 자리로 가면 안 보여요. 누구 내 얘기를 듣는지 마는지 저는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법문을 한 데 있어서 맞지가 않다. 부처님께서는 법문하실 때 쭉 둘러보십니다. 그래서 전생의 인연까지 다 봐요. 한 사람 한 사람 전생의 인연. 그래갖고 오늘 법문에 높은 자리에 성취를 얻을 만한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법문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의 깨우침이 있도록 그렇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께서도 다 눈이 마주쳐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일 만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이렇게 스님들을 되게 받들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노스님도 그렇게 또 해주셨던 게 뭐냐면, 저희 노스님께서 직기사 장학금을 만들어셔가지고 이제 직기사 본사 대중들한테는 장학금을 다 줬는데,
당시에는 큰 스님께서 그 동국대 이사장 하실 시절이라서 장학금 받는 대상자들은 동국대로 다 오게 하세요. 이사장실로. 그런 한 10대 명 스님들이 직기사 말사가 됐던, 그 중에 뭐 동국대 다니던, 강원에 다니던, 일반 대학교 다니던 이들이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스님께 장학금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받거든요. 그러면 또 한 말씀 해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꼭 해주시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맛있는 밥을 사주셔. 어떤 밥이냐면 그 밑에 가면 타워 호텔이 있거나 엠버서더 호텔이 있거든요. 둘 중 한 군데로 꼭 가서 되게 비싼 음식을 사주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사실은 저는 그것도 약간 리더십 교육이 아닐까. 스님들을 받들어주는 게 훌륭한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될 스님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미리 한번 비싼 음식도 한번 먹어봐라 라는 의미로 그런 자리에서 귀한 음식을 이렇게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가보면 괜히 굉장히 대접받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오늘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여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학업에 충실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자리인가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법상 위에서 법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연도 오게 되고, 오고 나면 앉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막힘이 없는 거죠. 이미 그런 훌륭한 교육, 존경받을 만한 스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들을 훌륭히 배웠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올라와서도 막힘없이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뭔가 다 어지간하면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공양하는 것도 큰 스님이 먼저 드시는 건 있어도 더 좋은 음식을 드시진 않아요. 똑같이 먹어. 인제 출가한 스님이나 출가를 한 지 뭐 몇십 년이 되신 스님이나 먹는 거는 똑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이 밑에 스님들을 대접해 주는 거죠. 그리고 스님들은 또 안거를 지나면 자자라는 걸 하는데 자신의 죄를 밝히는 거야. 내가 자신의 실수, 잘못 이러면서 대중들에게 참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 교육을 받아야 될 스님들이 있을 거고 교육을 하는 스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납이 한 5, 6년 차 전까지는 좀 교육을 세게 받아야 되고, 좀 그래도 몇십 년 되면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피교육자와 교육자가 있는데 그것도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참회를 합니다라고 그거 할 때 다 똑같이 해요. 출가한 지 얼마나 안 된 스님이나 30년 넘은 스님이나 똑같이 자신의 죄를 밝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 주는, 우리 불교에서의 스님들의 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용서예요. 용서. 이게 왜 의무라고 하냐면, 그런 자자 기간에 제가 스님들께 공양을 제때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시간을 놓쳐서 공양을 빼먹었으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스님들은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 안 받겠습니다. 저는 그거 용납 못해요. 용서 안 합니다. 이러면 그 스님이 참회를 해야 될 일이 생겨. 용서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님들에게 있어서 용서는 의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절로 자비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훌륭한 스님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우리 부자님들은 잘 보호를 해주시고 스님들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해왔다는 거 잘 아시고, 또 공양도 잘 이렇게 내시고 또 기도에도 잘 동참하시고 스님들을 믿고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